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사회 트렌드가 바뀌면서 보험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옛날에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이런 보장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께 꼭 맞는 보험들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형규, 최수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형규입니다. 저번 주에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오늘 되니까 좀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해질 것 같더니 지금 미세먼지가 또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혹시 미세먼지가 지금 혈관 질환과 각종 질환에 대해서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험증권을 한번 열어보셔서 혹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유익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최수아입니다. 올해 겨울은 날씨가 특히나 더 오락가락 변덕이 심한데요. 지금 서울은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몸과 마음이 처지기 쉬운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면서 내 보험을 부탁해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구간이 명관입니다. 일단 상담을 좀 하다 보면 특히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0년이나 15년 전의 증권을 많이들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옛날 보험은 좋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장단점과 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파헤쳐 드릴 거고요. 아마도 우리 질문하신 고객님들뿐만 아니라 내 보험을 부탁해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물건도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뭐 옛날 보험보다는 지금 보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옛날 보험이 현재 보험들보다 좋은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이제 그 반대인지 이 부분 그럼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님의 증권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은 1986년생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사례자분이 20대 때 어머님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또 어머님이 납부를 하시다가 사례자분이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물려받으신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성인이 된 분들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부모님이 내주시던 보험을 좀 물려받아서 본인이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자녀를 위해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 자녀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거나 좀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보험을 많이 물려주고도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물려받은 자녀는 일단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니까 조금 안심하고 보장은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주변에서 옛날 보험이 뭐 좋다고들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보험 점검의 최적의 시기인 만 30세, 만 30세를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받게 돼서 그 의사에게 의심소견을 받게 됐을 때
꼭 보험 점검을 신청하곤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의 분들이 이런 절차를 꼭 밟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앵커님은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으신 보험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있으세요? 경우도 뭐 새로 가입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가입하신 거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 보험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잘 가입했겠지라고 하고 이제 그렇죠. 그 관심을 안 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방송 진행하면서 내 보험이 잘 된 게 맞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점검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좀 저도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앵커님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증권은 200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이고요. 종신보험에 암이나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특약들이 탑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20년 납부로 60년 보장을 받는 상품인데요. 1986년생이시니까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80세 만기 보험입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80세 만기로 굉장히 보험들을 가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흔히 말하는 2000년대 초반 또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옛날 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80세 만기인 보험 상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에 뭐 설마 내가 100세까지 살겠어? 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80세 만기 보험을 가지고도 좀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리모델링 받거나 이렇게 보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80세 이후에는 과연 보험이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19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보시면 80세 이후 사망 원인 1위가 암,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고사나 자연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순위가 지금 순위권에 있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발병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될 확률도 많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0세 만기인 옛날 보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럼 이렇다면 80세 이후에 그럼 수술할 확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수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80세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고령이라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8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충분히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87세이신데요.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신 후에 좀 회복을 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80세 만기인 옛날 보험만으로는 충분히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좀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뭐 실손의료보험 이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있어도 80세 이후에 좀 그나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물론 실손 의료비가 있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년이나 3년 혹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금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장을 받고 싶은 나이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상품인데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아직 갱신형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40대나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것도 꽤 많은 금액으로 지금 할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님 혹시 80대 이후가 된다면 이 실손 의료비 보험 과연 얼마까지 할증이 될까요? 80세 이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할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연을 듣다 보면은 뭐 09년도 그러니까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좀 할증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0대 이후라면 그럼 뭐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55세 남성분이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28,758원입니다. 한 3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연령 증가에 따른 할증률과 보험료가 5%만 상승을 한다라는 전자에 보험 나이 71세가 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10만 7,476원이 됩니다. 80세 이후에는 아니죠. 80세 이후부터가 아니라 벌써 70세 이후부터가 보험료가 10만 원대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이 연금소득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는 이 70대 이때부터 보험을 유지가 가능할까요? 뭐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을 유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80대에는 정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이미 납입이 완료된 종합보험에서 진료비나 수술비 같은 것들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충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뭐 70대부터 10만 원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전에야 사실상 이제 경제 활동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지만 70대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이 없게 되면 이 금액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험 하나만으로 뭐 보장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80세 만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이유가 일단 수술비 특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이 보험은 일단 생명사 보험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생명보험사의 보험 가입률이 높았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금과 같은 보장성 상품이 아닌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그쪽으로 좀 특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명보험사 보험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기본계약, 주계약이라고도 하죠. 사망 보장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상해는 상해든 질병이든 사망하기만 하면 사망 보장금을 준다는 일반 사망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증권에도 나와 있지만 월 보험료 96,600원 중에 46,000원이 사망 보장금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인 5만 원으로만 진단비와 수술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즉 96,600원 전부를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와 수술비로 구성하는 것과 사망 보장금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같은 보험료라고 할지라도 이 사망보장금을 기본으로 하는 옛날 생명보험사의 보험과 현재 이제 보험사의 보험 구성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2006년에 가입하신 이 보험은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가 하나로 합쳐져서 수술 보장 특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옛날 보험은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1에서 5종까지 나누어지는 종수술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손해보험 특약에서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107대 수술비, 뭐 7대에서 73대 수술비 등 몇몇 대 수술비나 뭐 조금 성별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수술비 같은 특약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수술비 보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연 보면 여성 질환 관련과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112대, 뭐 72대 등 수술 특약으로 수술비 보장을 좀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례자님께서 위에 용종이 생겨서 용종 제거술을 시행한다고 했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으로는 1에서 지금 5종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종수술비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종 제거는 지금 2종 수술에 해당되므로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자님께서 지금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용종 진단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112대나 72대 또 106대 등 그런 몇 대 수술비를 중복 보장으로 최대 3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지금 뭐 금액만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생명사와 뭐 손해보험사 특약이 다르다는 걸 우리도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수술비 보장만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손해보험사 쪽 보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생명보험사도 좋기도 했지만 지금 의료기술이 또 많이 발전하는 것만큼 보험 상품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생명보험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많은 특약들도 지금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동일 질병이라 할지라도 옛날 보험보다는 최근의 보험이 보장 금액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술비 하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좀 금액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여성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암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좀 차이가 클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여성분들의 그 암 발병률 순위 1위가 유방암인데요. 예를 들어 유방암으로 진단 후에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종수술비 특약만 있는 옛날 보험에서는 3종 수술비 해당되는 3종 수술비인 50만 원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는 이 뭐 종수술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유방 절제 수술비 같은 여러 특약 항목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보험에는 이제 종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 뭐 질병, 상해 구분 없이 이제 하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었는데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어서 보장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이 뭐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옛날 보험에 장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네. 네, 물론 있고요. 그 장점 또한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종수술비라고 합니다. 현재는 1종에서 5종까지로 나눠져 있는 5종 수술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이지만 2006년 4월 이전에 보험 상품에는 1종부터 3종까지 나눠져 있는 3종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 3종 수술비가 이 5종 수술비보다도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었는데요. 특히나 백내장 그리고 백내장 수술과 임플란트 시 할 수 있는 치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즉 5종 수술비 특약 5종 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은 없지만 3종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백내장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 시 2종에서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권을 보시면 화면과 같이 1에서 3종으로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 보험에도 이렇게 좋은 보험들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험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옛날 보험을 가지고 있다,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너무 안심하지만 마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보신 후에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 보험의 보장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뭐 보장 내용 그리고 이제 보장 기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보험이란 게 사실 이제 가입 후에 우리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같은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보장하는 범위 그리고 이제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점검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나도 좀 내 보험 증권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증권 열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가 봐선 잘 모르겠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전문가에게 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 특히나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고 헷갈려 하시는 알릴 의무 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험 전문가에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혹 가입을 하실 때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분에게 가입을 하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알릴 의무의 중요성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해하시는 문자 사연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늘 강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가입 시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민원이 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릴 의무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떤 사연으로 그럼 또 고민되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2020년 3월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지만 혈압도
수치도 그리 높지 않고 별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약 복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9월 보험에 가입했는데 설계사분이 약도 안 먹고 혈압도 많이 높지 않으니 고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고지사항을 위반한 건가요? 그럼 혹시 보장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약 처방은 받은 적이 있고 지금 복용은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설계사가 의무 하지 않아도 된다,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앵커님이라면 만약 혹시 앵커님께서 보험사 대표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은 강제 해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고혈압의 진단받은 내용은 당연히 고지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경우엔 발병 질환과 고혈압의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결과가 확인이 되겠지만 차후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혈압과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설계사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이제 병력을 얘기를 해주시고 설계사 또한 그 병력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어떤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병력을 조금 말하기가 부끄러우셔서 말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우신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진료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두통이나 복통 같이 좀 사소한 병력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헷갈려하는 질병에 대해서 설계사한테 얘기를 하면 간혹은 뭐 그런 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설계사도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례자님처럼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현재는 약을 먹지 않더라도 일단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지를 좀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그럼 이제 약을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고혈압 진단은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11대 질병에 속해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좀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 복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 있죠. 음주운전 후에 운전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지 위반으로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년 1000건 이상이나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는 보험사의 직업, 키, 몸무게, 그리고 운전 여부, 흡연, 음주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릴 의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지금 알릴 의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물론 모든 알릴 사항이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분쟁의 소지가 있고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고지 사항입니다. 일단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되는 이유는 직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폐암 진단자가 예를 들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다고 했고, 근데 이분께서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도장공이라고 한다면 폐암 진단비에 대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을 고지해야 되는 경우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상해 특약의 경우는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는 상해 급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변동과 보장 범위에서도 지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직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시로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업이 변경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에 그럼 수시로 좀 알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무직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번거롭진 않고요. 물론 보장을 다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거니까 나중에 보장을 받으려면 꼭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고지를 한 후에 가입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직장이 변경되셔서 사고가 난다면
그 당시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직업 변경 미고지로 인해서 추징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업의 변경 그리고 직업의 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직업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가 정하는 그 위험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고지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분쟁의 소지도 막을 수 있고 좀 보장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고지사항, 병력이 되는 건가요? 네, 두 번째 고지사항은 보험사와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장 그대로 그런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네모칸에 질병의심 소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처음에 초진을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타과에 신경과에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 의뢰서를 발급을 해줬다면요. 이 발급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질병 의심 소견이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정확히 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는 이제 큰 문제가 없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병원 다녀올 때마다 그럼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그래도 이제 그 돌아올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느끼지만 이제 고객님께서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병원에 간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토대로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이제 설계를 해서 심사를 넣어보면요. 병력을 고지하라는 심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처럼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미리미리 내가 병원을 언제 갔고 뭐 그랬던 걸 체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아서 뭐 좀 분쟁이 생길 때는 참 속상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뭐 좀 치료받은 게 좀 애매한 게 있다면 일단은 전문가에게 또 혹은 뭐 설계사에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병력이 있는데 이것도 고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단은 알릴 의무가 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도 좀 인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 뭔지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준비는 마약,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투약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례자님의 투약 관련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로 실제로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혈압 강화제는 즉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등은 혈관 질환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꼭 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 처방이 아닌 그럼 단순 좀 약국에서 받은 처방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모두 다는 아닙니다. 일단 약국에서 예방 차원으로 구입하는 약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혹여나 의사 처방이 있는 약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 다이어트 약이나 오메가3 등도 포함이 되니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셔서 의사의 처방이 있는 약은 무조건 일단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처방된 약에 대한 부분도 일단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하니까 유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지 사항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다음으로 1년 내에 추가 검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 검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적혀 있는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문진을 하고 눈으로 보고 혈압 체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찰이나 검사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진찰 후에 엑스레이나 CT
뭐 소변 검사 등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의심 소견이 있어서 더 정확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최대한 정확하고 보수적으로 고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후에 지금 소견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추가 검사 소견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고지를 꼭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죠. 고지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통해서 의사의 의심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고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진찰 후에 발생되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통한 의심 소견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 좀 명확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던 것들이 향후 이제 보상 문제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입원과 수술은 보통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7일 이상이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7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30일 이상 투약을 한 적도 있냐라는 질문 또한 1일부터 뭐 30일까지 연속적으로 30일간 약을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꼭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하게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저 내용 모두가 중요한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 보니까 뭐 키, 몸무게 이런 질문 사항도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물론 속이는 분들도 네. 계시긴 하지만 일단 눈으로 조금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키와 몸무게 그리고 흡연, 음주 여부를 BMI 지수라고도 합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키와 체중을 속이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체중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마르거나 좀 비만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통계를 통한 수치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정확히 뭐 재서 확인해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입 당시에 BMI 지수가 가입하기 어려운 사항이 수치였다면 추후 보험 보상 문제에 청구 시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인지하셔서 조금만 정확히 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지금 보내주신 그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그럼 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없는 뭐 암이 만약에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험금은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요. 보험이 강제 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약관을 보시면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이 부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고요. 네. 3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를 못한다는 내용일 뿐이지 보험금을 꼭 지급을 하라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 후 보험 가입 후 5년 내에 5년이 지나도록 동일 질병이나 부위의 치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보험금은 지급을 하되 애초에 이 보험 가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사기에 의한 계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검증한
그런 절차들 때문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최초 계약 시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약 처방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담당 설계사가 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건 고객님께서 그래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설계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약서를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일단 보험 설계사에게 계약자가 구두상으로 병력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고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계약자님께서 계약할 때 작성한 청약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뿐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청약 시 가입자는 꼭 고지 내용을 확인 후에 이렇게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설계사와 통화 녹취나 문자 내용 같은 걸 증빙할 수 있는 설계사의 잘못으로 고지 위반이 아니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재고지를 하게 된다면 할증 또는 지금 해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담당자가 지금 위험한 발언과 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우리 사례자님께서 시대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고 다시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한 후에 가입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현재 사례자님께서는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이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암 특약은 일단 일반형이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뇌와 심장 그리고 각종 수술비 등은 할증 플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약만 복용하시는 분들은 할증으로도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먼저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상담 신청 또는 이렇게 문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자님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알릴 의무는 꼭 지키셔야 되고요. 혹시나 설계사가 뭐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알릴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병력 같은 경우는 좀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 나에게 좀 피해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던가 아니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험사의 특약들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마지막 주제로는요. 일반적인 건강보험 특약이 아니라 조금은 특이할 수 있는 이색보험 특약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만 가입하면 굉장히 유용한 특약들인데 이런 특약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보험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뭐 암, 이런 좀 질병들과 관련해서만 보장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 특약들, 어떤 특약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처음으로 안내를 해드릴 특약은요. 층간소음 특약입니다. 요새도 종종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사건이 발생이 돼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느덧 보험사의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저도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새벽에 휘파람 소리랑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그분이 굉장히 잘 부르십니다. 굉장히 실력자이신 건데요. 이게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좀 민원을 제기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 특약 가입으로 마음의 위로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이 층간소음 특약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건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몇 시간 전에도 제가 지금 SNS 피드를 보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인 양 자꾸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불만글을 봤는데 그만큼 지금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이 특약은 지금 법률에서 정한 소음 특정 기간 또는 소음 대행 업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 한해서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건물이냐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그냥 성인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주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니 소음이 조금 심한 환경의 거주자께서는 조금 유용한 특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은 우리 소비자로서의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내보험을 부탁해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어떤 보험이든 가입을 할 때 우리 앵커님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층간소음 특약, 이 특약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 있는 특약은 아닙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 넣을 수가 있는 특약인데요. 18세 이상이고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면 화재보험 가입 시에 조금의 1,000원 정도의 금액만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이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화재나 누수 시에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 거니까요. 거기에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셔서 이 층간소음 특약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층간소음 특약을 꼭 넣으셔서 함께 보장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색 특약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색 보험 특약은요, 바로 난임 진단비 특약입니다. 요새 초혼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첫 출산하는 나이도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 이런 난임 경험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난임이란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는다라면 난임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한 부부 중 35세에서 39세까지는 난임 경험률이 무려 49.3%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결혼을 앞두신 예비 부부들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특약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그 결혼 연령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이제 난임인 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2세를 생각하는 예비 부부 그리고 이제 손주를 기대하시는 이제 부모님이시라면 특히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 특약은 지금 한 손해보험사에만 있습니다. 네. 일단 여성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과 함께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난임 관련 특약은 20세에서 40세 미혼 분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신 분이라면 조금 서두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특약은 난임 진단 시 진단비 200만 원 외에 인공수정 치료비나 체외수정 치료비 등 다양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혼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난임 같지 않은 경우 그 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 혜택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부분에서 일정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요. 맞벌이 부부라 하면 이 기준보다 소득이 많아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지원되는 금액만으로는 이런 난임 관련 치료비나 시술비가 다 충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암과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지원만으로는 다 충당이 되지가 않다 보니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난임보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을 통해서 이제 난임과 관련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미혼인 친구들 있으면 많이들 정보 공유하고 함께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색보험 특약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이색보험 특약은 바로 안경파손 비용 특약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 파손이 된다면 일정 공제 금액을 제하고 실손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런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지만 평소에는 안경을 착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분수대에 빠뜨려서 안경이 파손이 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가스렌지 위에 안경을 벗어둔 거를 깜빡하고 가스렌지 불을 켜서 안경을 태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좀 다 큰 성인이라고 하면 안경이 파손될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요. 좀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한숨을 쉬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안경 파손 비용 특약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경 파손 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좀 재미있고 특이한 특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또 이것도 안타깝네요. 이 특약 또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특정 보험사의 눈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특약인데요. 일단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눈과 관련된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특약을 넣는 것보다는 꼭 나는 이것만은 좀 쏠쏠하게 그래도 받을 수 있겠다 하시는 그런 특약들이 있다면 이참에 보험에 좀 추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내 보험을 부탁해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색 특약보험 또 뭐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미 유명해져 있는 특약입니다. 바로 홀인원 특약인데요.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골프 홀인원 특약이라는 보험도 생겼습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이런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홀인원을 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홀인원을 하게 되면 함께 라운딩한 사람들에게 한턱 쏴야 하는 불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는 회식 비용이나 라운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험과 특약 같은 경우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특약인 것 같은데 특약 가입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 시 홀인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이보다 더 큰 보장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골프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골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홀인원뿐만 아니라 알바트로스 그리고 골프 용품, 도난이나 골프채 휘어짐 같은 훼손 시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이런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좀 알맞게 가입하시면 충분히 보장받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인원 같은 경우 이제 기분은 좋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따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좀 홀인원 가능성이 높은데 하시는 분들은 홀인원 특약을 보험에 좀 미리미리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색 특약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해서 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진단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